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을 좀 일찍 한 터이라 9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긋지긋하고 지루한 싸움 끝에 결국 합의에 요냈습니다. 양육은 제가 하기로 했고요. 양육비는 일시불로는 못 준다고 하기에 분할로 매달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잘 주다가 사정이 어렵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며 제 날짜에 입금을 못 시키더니 몇 개월 연체시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예전 시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전 남편이 양육비 못 보내고 있으니 대신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전 시아버지는 그걸 왜 자기에게 달라고 하냐며 아들에게 받으라고 무섭게 윽박지르기도 하고 2년 전년 집안 말아먹은 년이라면서 욕지기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한마디 하니 바로 밀린 돈을 보내더라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아버님과 남편은 대를 잇는 해병대로서 생사의 전우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사고락하는 사이인데 당신 손자 양육비 달라니까 이제와 모른 척 하시겠다고요? 그럼 전 아버님 나가시는 해병 전후에 제보해야겠네요. 아들놈은 이혼당하고 그 아비는 손주 양육비 떼먹는 해병대 부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동네방네 소문 한번 내보죠 뭐. 이제 생판 남인데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에요? 맨날 해병대 부르짖으면서 유난히도 빨간색 모자랑 티를 고집하는 전 시아버지인데 다른 건 몰라도 지역사회 해병 전후의 모임에는 죽자 사자 쫓아다니거든요. 거기다 해병 전후의 간부 감투 한번 써보려고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 분이니 양육비 때문에 망신당할까 무서워 얼른 붙여주더라고요. 물론 전화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2년 전년이란 소리는 들었을 망정 하나 무섭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 기침 소리에도 왜 그리 가슴이 철렁했는지 참 아까운 세월 살았다는 생각입니다. 큰 소리치고 살 걸 뭐 그리 대단한 집안이라고 종처럼 납작 엎드려 살았는지 후회 막심입니다. 남편을 만난 것은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였었습니다. 남편은 영업사원으로 제가 일하는 회사에 자주 들어왔는데 어느 날인가는 사장님을 포함해서 직원들에게까지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장님의 소개로 소개팅 아닌 소개팅을 하게 되었죠. 사장님은 제게 남편이 저와 다리를 놔달라고 회식을 가장해 뇌물을 쓰고 있는 거라면서 자기가 중매를 서겠다고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영업하러 오면서 저를 눈여겨봤고 회식을 빌미로 말을 붙여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의 나이를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30대 초반 정도 보이는 외모였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10살이나 많더라고요. 그때까지 남자와 교제 한번 해본 적 없었는데 남편은 나이를 제외하고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키 크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몸도 탄탄했죠. 성격도 호탕한 듯 보였고 사교성도 좋아서 여자에게 인기 꽤나 있을 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남자가 제가 마음에 든다며 저돌적으로 다가오는데 마다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리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날 회식 이후로 얼마 안 가서 교제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연애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반대를 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남자 나이가 많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아버지가 엄마보다 나이가 12살이나 많았었고 당시 아버지는 일찍 퇴직하고 집에만 계셨었거든요. 물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것은 좀 있으셨지만 엄마 입장에선 아버지 나이 60 중반에 이르니 어디 가서 픽 쓰러질까 무섭다고 가끔씩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반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미 결혼하고 싶은 상황에서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고 결국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때가 제게는 마지막 기회였던 듯한데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괜히 부모님께 대목 박은 딸이 되었네요. 상견례 날에 시아버지가 대뜬 친정아버지에게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쪽 집에서 내 아들 나이 때문에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기분이 나빠요. 우리 부자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신체면 신체, 정신이면 정신, 어느 누구 못지않다고 자부합니다. 내 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탄탄한지. 누가 30대로 봐요? 나이 많다고 애를 못 낳을 것도 아니고 나가면 듬직한 아들 소개해달라고 줄을 섭니다. 줄을. 솔직히 내 오늘 이 자리 참으로 마뜩찮습니다. 결혼 까이꺼 안 하면 어때요? 내 아들 기죽이면서까지 결혼시킬 생각 없으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결단을 내시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민기적거리는 거 제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쪽 마음대로 하셔. 우리는 며느리짜리 구걸해서 드리긴 싫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그런 게 아니라며 졸지에 죄인 아닌 죄인이 되었고 저는 그때 그 상황이 서러워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이야 제가 결혼해서 시집살이나 당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연신 굽신거렸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불평등한 결혼을 했어요. 시부모들은 결혼해서 새 출발하려는 애들에게 빚 안 지고 집은 해주고 싶다고 해서 상의 끝에 시댁에서 절반, 친정에서 절반 돈을 내기로 했고 명의는 남편의 명의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혼수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것으로 하면서 대신 시댁에 들어오는 축의금은 전부 우리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도 오래 했고 해병 전후의 사람들도 나에게 신세진 사람들 많고 축의금으로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신접 살림은 그쪽에서 하고 나는 축의금 받으면 식대 빼고 다 애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공평하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고 저는 당연히 시댁 축의금을 결혼식 당일에 주시리라 생각했는데 이런 방구 없더라고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주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친정엄마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시댁에서 받은 축의금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소식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남편의 태도가 싹 바뀌더라고요. 야, 장모님이 우리 집 축의금 이야기하시는 거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내가 우리 집 장남이라 나중에 다 유산으로 받을 건데 뭘 축의금까지 욕심내고 그러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 너 이번 결혼식 준비하는 거 보고 너한테 돈 맡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대. 쓸데없는 물건들 왜 이리 많이 사냐며 나중에 집안 말아먹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그러니 니네 부모에게 네가 잘 말해. 이런 거로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결혼 전에도 나 나이 많다고 반대하더니 사위가 된 지금도 이렇게 무시받는 거 너무 기분 나쁘다. 사위는 100년 손님 일하는데 이건 뭐 내가 빚쟁이도 아니고. 앞으로 두고 봐. 처가에는 국물도 없어. 남편의 친정에 대한 앙심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처음에 딱 한 번 제가 남편 나이에 대해 뭐라고 하시고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결혼식 하기 전에 남편에게 1냥짜리 금목걸이랑 수백만 원짜리 시계도 선물해 줬는데 남편이 앙심이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리고 신혼 살림은 꼭 필요한 거 정성껏 마련한 거고 쓸데없는 거 산 적 없거든요. 남들은 혼수가 부족하다 책을 잡는데 시댁에선 너무 과하다고 책을 잡았나 보더라고요. 결국 작은 애들 돈 하나 안 들어간 것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걸 꼬투리 잡아 처음에 약속한 축의금에 대해서는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속상해 하셨지만 시댁 어른이 그러니 어쩌겠냐며 서운해 말고 잘 살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결혼 때 빚 없이 시작했던 터라 남편의 200만 원 중반대 월급이랑 저희 200만 원 남짓한 월급으로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힘들었던 것은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의 그 괄괄한 성격 때문이었죠. 시아버지의 다혈질적인 성격 때문에 시어머니도 참으로 힘든 세월 사셨던 것 같더라고요. 왕처럼 군림하는 시아버지에 의해 젊었을 적에 폭력도 많이 당하셨고 그 때문에 한쪽 고막이 나가서 보청기를 끼고 계시다는 말도 시누이 통해서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행동하는 것은 비슷했어요. 시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만으로도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말하는 건 모든 것은 니들이 생각하고 자식할 게 없어. 이건 명령이야, 명령. 군대에서 명령 안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건 총살감이야. 우리 집에서 내 명령은 절대적이다. 사위고 며느리고 없어. 따르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 시쳇말로 허세만 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피가 어디 가겠나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거기다 남편은 보복심리 같은 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신념이 있었죠.
시댁에는 시아버지 호출에 한 달에 두세 번은 꼬박 가면서 친정에는 명절과 생신 빼고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회사에 일이 생겼다,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이다 하며 핑계를 대더니 제가 출산하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가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나 싫다는 처가에 드나들게. 내 마지막 자존심은 뭉개지 마라. 결혼 때부터 나이가 많네 어쩌네. 축의금을 내놔야 하네 어쩌네 하던 거 잊었어? 난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용서할 수 없다고. 유난도 그런 유난이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짐승은 물불 안 가린다나 뭐래나 하면서 제 친정 부모에 대한 적개심을 그대로 드러냈죠. 솔직히 전 그것이 무서웠고요. 해코지할까 싶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이를 앙다물고 말할 때마다 살기가 느껴지기도 했죠. 그때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자식이 뭔지 세상에 내놓고 보니 자식 때문이라도 남편과 불화 없이 지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자식이라고 나름 교육이나 육아에 열을 올렸으니까 말이죠. 더군다나 시댁과 친정일이 아니면 남편은 제게 딱히 험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서 집안이 지저분한 꼴은 잘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죠. 저도 깔끔한 편이라서 그 부분에서는 결혼 초에는 별 다툼이 없었는데 애가 커가면서 제가 일과 육아 그리고 살림을 병행하다 보니 빈틈이 생기더라고요. 집이 지저분하다고 타박을 많이 했습니다. 야, 퇴근하면 집이 포근하고 아늑해야 하는데 왜 이리 지저분하냐? 발바닥에 버스럭거리는 거 이거 뭐야? 너 주부가 살림 제대로 안 하냐? 처음엔 괜찮더니 갈수록 엉망이야. 정신이 나간 거야? 아니면 원래 게으른 거야? 난 깔끔하지 못한 여잔 딱 질색이니까 잘 좀 해라. 쫓겨나기 싫으면. 그런 소리 들으니 저도 화가 났고 남편에게 직장일에 독박 육아에 살림까지 힘들다고 하소연했더니만 남편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싫으면 네 몸뚱이만 나가서 딴 놈이랑 살아. 나한테 이러지 말고. 그만 날 좀 놔줘라. 나도 지겹다. 결혼한 지 몇 년 되었다고. 눈은 흐리멍텅하고 눈곱은 그대로고. 입에 개거품 같은 것은 왜 저렇게 붙어있는지. 너 이 안 닦냐? 냄새나고 더러워서 정말 같은 침대 쓰기도 싫어. 자기는 퇴근하면 밥 먹고 헬스장 가서 2~3시간 운동하며 몸이나 만들고 저는 남편 오기 전에 저녁상 보고 애 씻기고 집안 정리하고 다음날 남편 출근 전 아침밥 미리 해놓느라 11시가 넘어야 씻고 자는데 저보고 게으르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 하소연하며 소리나 지르고 나가라고 하니 제 복장만 터져 나갔죠.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사는 그런 결혼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남편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심리에 대해 말했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조금만 소홀하게 하면 남편도 제게 그대로 돌려주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일도 늦게 끝나서 퇴근하고 돌아와 집안일 하다가 힘이 붙여서 남편 아침상에 국이라도 없는 날이면 밥도 안 먹고 제게 카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걸 회사 근처에 가서 설렁탕이나 육개장을 사 먹습니다. 제가 아침에 국을 안 끓였으니 제 카드로 밥을 사 먹겠다는 식이죠. 왜냐면 남편은 생활비로 월 100만 원씩 내놓고 나머지는 제가 벌어서 살림을 충당하고 양가를 챙기거든요. 그건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순전히 시아버지 강압에 못 이겨서였습니다. 남자 지갑에 돈 떨어지면 안 된다고 남편에게 생활비조로 얼마를 내놓고 나머지는 남편이 운용하면서 어디 가서 기죽어 다니지 말라는 주의였죠. 결국 남편의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가 벌어서 충당해야 하는 가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연중 행사가 얼마나 많나요? 명절, 양가 어른 생신, 어버이날, 연말 연시, 한시도 돈이 안 들어가는 달이 없다 보니까 가끔 제 월급을 통째로 부어도 적자를 보는 달이 허다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충당하다 보니 몇 년 새 거의 1,000만 원의 빚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쨌거나 아껴보려 하는데 남편이 제 카드를 들고 나가면 밥만 사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쇼핑을 했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닌길이 생활비 꼬박 주면 뭐하냐? 지 남편 티를 하나 사주길 하나 신발 하나 사주길 하나 다 지 입에다 아들내미 옷 사는데 다 쓰고 내가 뭐 니들 왜 일하는 노예냐? 기가 막혔죠.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리고 남편이야말로 제 생일이라고 선물 하나 사주길 하나. 생활비 100만 원 외에 친정에 10,000원짜리 선물 세트를 하나 사주길 하나. 그렇다고 자기 아들한테 쓰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가끔 편의점 가서 젤리 사는데 한 번씩 쓰는 게 다였죠. 남편의 말로는 영업 다니면서 기름값이며 영업비며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직업을 바꾸던지 무슨 수를 쓰던지 해야지.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처살 하나 어쩐다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도저히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것 때문에 독한 마음 먹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제가 A형 독감에 걸린 일 때문입니다. 2019년 가을쯤이었는데 제가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휴가를 내고 집에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남편이 돼지갈비가 먹고 싶다고 7시까지 아파트 입구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녁밥도 다 지어놓고 그냥 좀 쉬고 싶었기에 처음에는 그냥 집밥 먹자고 했는데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혼자 먹고 들어갈까 하다가 기껏 생각해서 식구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초친다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는 오지 말고 애만 데려다주고 저 혼자 집밥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저도 옷을 입고 아들도 옷 입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오후 5시였고요. 1시간 남짓 남았길래 소파에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잠깐 누워있는다는 것이 6시 반쯤이나 되어서 눈이 떠졌지 뭡니까?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보니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부재중 전화가 50통이 넘게 와 있는 겁니다. 아들에게 핸드폰 영상 보여주며 잠들었는데 아들이 무음으로 해놓고 잠든 모양이더라고요. 부랴부랴 전화했더니 자기 물 먹이는 거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잠깐 잠들었고 아들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은 것을 몰랐다라고 변명했더니만 자기가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주차해놓고 근처에 술을 마시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집으로 올라오지 않았는가 물었더니 제가 삐쳐가지고 애를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정신이 있네 없네 고의적으로 물 먹이라고 했다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은 삐친 채로 들어와 며칠간 말도 제대로 못 붙였습니다. 계속 인상을 쓰고 있으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한겨울이었었는데 크리스마스 앞두고 아들내미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6시까지 픽업하기 쉽게 집 앞 횡단보도 앞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제 시간보다 10분 일찍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6시가 지나고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안 오기에 전화했더니 곧 간다고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안 오니까 아들 녀석은 춥다고 징징거리고 저도 추워서 발만 동동 굴렸죠. 전화하니 곧 간다고 기다리랍니다. 결국 6시 반쯤 되어서 픽업하더라고요. 애는 울지 저도 화가 나서 차라리 집에 있으라고 하지 왜 불러냈냐고 언성을 높였더니 그러더라고요. 너 저번에 나 30분 동안 바람 맞춘 거 기억 안 나냐?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그랬어. 기분이 어떠냐? 더럽지?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괜찮다지만 애도 있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눈물도 안 나오고 허망함만 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들은 감기에 잔뜩 걸렸고 일주일 후쯤인가 저는 신종플루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춥다고 독감에 걸린 것은 아닌데 온몸이 찢어지게 아프고 식은땀에 호흡 곤란 증상까지 오니 이게 다 그날 일 때문인 것 같아 왜 그리 서럽던지요. 혼자 응급실에 가서 독감 검사하고 음압 격리실에 홀로 누워서 수액 맞는데 무섭고 서러웠습니다. 간호사랑 의사가 하얀 방역복 입고 저를 무슨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는데 곁에 아무도 없으니 무서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격리실로 2박 3일 정도 입원하자고 했는데 격리실 비용은 보험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정 격리실은 다 차고 1인실밖에 안 남았는데 당시 1인실 비용이 하루에 3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돈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퇴실한다고 했죠.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으니 순식간에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해서 독감이니까 아들만 시댁에 잠깐 맡아달라고 하고 집으로 갔는데 집에 걸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걸쇠 안쪽에서 남편이 나오더니 문을 쾅 닫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며칠 있어라. 아니면 친정에 가든가. 우리 부모님도 일이 있어서 애는 못 봐주시겠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동생이 와서 데리고 가기로 했어.
그리고 애만 보내면 내 생각은 안 하냐? 나보고 독감 올무라는 거야, 뭐야? 넌 참 양심도 없고 생각도 없다. 독감 걸렸으면 알아서 집에 들어오지 말고 친정이나 다른 데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튼 다 나을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마. 다 낫거든 전화해. 결국 친정으로 갔고 엄마는 흐느끼 쉬고 아버지는 당장 집에 찾아가서 사이고 뭐고 끝장을 본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살고 이혼하겠다고요. 그 뒤로 바로 별거를 시작했고 법원에다가 소장을 제출했죠. 어차피 합의 이혼은 안 해줄 거니 말입니다. 남편은 이혼 사유도 아는데 꼴값을 한다면서 합의 이혼 해줄 테니 짐 싸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집도 자기 명의고 자기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 애도 자기 거고 이혼의 대가로 줄 게 없으니 저보고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빌고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각서를 쓰면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결혼 때부터 시작된 남편과 시댁의 경제적 무능력 그리고 독방 육아, 정신적 괴롭힘에 의한 공황장애 진단 등을 하소연했습니다. 1년이라는 지루한 시간 동안 4번의 재판이 있었고 결국 남편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자료가 상계 처리되어 살던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요. 양육권이랑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네요. 결국 남편이 맨몸으로 짐 싸서 나가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집이 코로나 이후로 2배는 올랐으니까 위자료 상계로 받길 잘한 거죠. 남편은 그냥 보낼 수 없어 나가는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맨날 나보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더니만 당신이 나가게 되니 꼴 좋다. 봐봐, 세상은 정상이고 당신이란 당신 아비란 사람이 비정상이었던 거야. 결국 법도 내 편이잖아. 허구한 날 운동해서 몸은 좋으니까 나이라도 속여서 재혼을 하든가 맘대로 하고 결혼 때 우리 집에서 해준 당신 목에 금줄이랑 시계는 내놔야지. 그걸 왜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 당신은 끝까지 양심도 없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있으면 찾아서 가져가든가. 그리고 당신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2년 전에 또다시 그러면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그리고 애성을 바꿀 수 있는 건 알지? 내 성으로 바꿀 거고 나 재혼하면 그쪽 성으로 바꿀 거야. 절대 당신네 집 대 있게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라고. 다음번 만나는 사람에겐 진짜 잘해라. 그때도 나한테처럼 하면 또 이혼당한다. 이제 그만 내 집에서 영원히 꺼져줘. 이혼하고 보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가 그리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고 아들 녀석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싶어 했는지 제 자신이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독감이 절 똥통에서 구해줬네요. 이도저도 못하시는 분들이 제 사연 듣는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박차고 나오시라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